이 피겨 제로 3 이거부터는 자, 이 부품들 있잖아요. 부품들이 예전에는 이 CNC 머신 한 개 가지고 거의 한 주가 걸리던 겁니다. 요 한 주가 걸리던 것이 이제 20초 만에 됩니다. 이거 진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라입니다. 로봇을 만드는 로봇 공장 피겨 AI에서 1년에 12,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조시설 봇큐라는 것의 개장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피겨 제로 3 모델입니다. 제로 2 모델까지 공개가 됐는데, 제로 2를 통해서 이 제로 2를 생산할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그대로 또 AI로 반영을 해서 제조시설에도 이 동선이 있고, 또 동선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각각의 요소가 파이프라이닝이 잘 돼서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병렬적으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생산량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요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테슬라 기가팩토리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인데, 로봇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돼서 하나의 상품성으로서 이 봇큐라는 걸 내놓게 된 건데요. 역시나 이것도 최적화를 하는 과정에서 AI가 들어갔고, 주요 조립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물류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이 내재화를 해서 좀 접근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테슬라의 자동차, 전기차 제조 모습을 닮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가지 요소에서 어떤 부분을 최적화했는지 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3월 15일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봇큐, A High Volume Manufacturing Facility for Humanoid Robots.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하는 거다. 양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공장을 좀 있어 보이게 쓴 말이지만 또 여기에 하이 볼륨이란 말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연간 생산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동화돼서 많이 돼야 되고, 그 많이 생산돼야지만이 휴머노이드가 몇 개만 팔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생산성 자체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팩토리 단위에서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12,000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1년에 생산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요게 1세대 생산 라인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 세대 팩토리가 나오면은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생산 지옥을 겪으면서 이런 거 안 된다 했던 거를 결국 이뤄내는 그 선례가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전기차를 생산할 때 뭐 샤오미 같은 기업들도 테슬라의 그 팩토리 시스템을 그대로 베껴 가지고 와서 SU7 같은 그런 자동차를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베꼈다고 막 이제 뭐라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조 라인을 이렇게 아예 판을 다른 판으로 짜가지고 생산 아키텍처를 변경을 하다 보니까, 마치 CPU나 GPU도 아키텍처를 변경하면은 기존의 클락만 올려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그러한 효율적인 구조를 계속 이제 발전하면서 CPU가 발전하고 프로세서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공장 제조시설 안에서도 각자의 요소가 움직이는 상호작용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최적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를 테슬라 시작으로 보여준 이후에 이러한 제조시설 자체에 대한 혁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난 8개월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이 8개월 동안 이 피겨에서 하드웨어랑 매뉴팩처링 엔지니어링 팀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이고 굉장히 이 확장 가능한, 그러니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조시설 프로세스를 만드느냐라는 거에서 열심히 만들어 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서 보면은 Vertically Integrated Manufacturing, 결국 이제 수직 통합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뭐 다 품질 관리도 QC도 하고 제조하는 그 관리를 자기가 직접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외부에서 데리고 오고 저기 데리고 오고 그러면은 약간 여러 가지 마진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게 협력 기업들이 있다 보면은 각자 자기 거에 대한 안전 마진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안전 마진이 불필요하게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이 수직 통합 계열에서의 효용을 따라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죠. 거기다가 이 소프트웨어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MES, PLM, ERP, WMS, 결국은 공장을 어떻게 잘 돌리냐에 대한 그 인프라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결국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부분을 효율화했는지를 보면 재밌겠죠. 이건 아까 보셨던 영상인데, 처음에 어떤 부분을 효율화를 했냐 보면은, 로드맵을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피겨2를 열심히 돌려본 거예요. 이 피겨2를 만들 때에 어떠한 부침이 생기고 어디에서 딜레이가 발생을 하는지 각각의 공정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액추에이터라든가 아니면 센서라든가 이런 부품들을 만드는 공정도 있을 거고, 마지막에 이걸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공정도 있을 겁니다. 이런 각각의 공정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얘를 만들 때 얘도 동시에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각각의 어떠한 센서를 만드는 시간,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시간, 액시스를 만드는
시간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을 텐데 각각의 그 제조 기간들이 제조 시간이 또 다를 거고 그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수많은 파라미터를 최적화해서 이 코스트 펑션을 이 시간으로 두고 최적화를 했을 때의 도움을 AI를 얻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피겨 제로2가 이 부품 개수가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럼 제조 과정 자체가 만드는 거 자체가 일단 복잡해요. 그러니까 조립 시간 자체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피겨 제로3 이거부터는 하이 볼륨 매니팩처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로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자, 이 부품들 있잖아요. 부품들이 예전에는 이 CNC 머신 한 개 가지고 거의 한 주가 걸리던 겁니다. 이 한 주가 걸리던 것이 이제 20초 만에 됩니다. 이거 진짜 이게 약간 너무 믿겨지지가 않는 게 그동안 너무 비효율적으로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가죠 사실. 처음부터 이게 최적화를 하지 않고 피겨 제로2를 만들다 보니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일주씩이나 걸리는 이런 장비가 있었대요. 애초에 양산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몇 대를 만들어 보는 정도로 하다 보니까 공장에 대한 최적화가 아예 안 된 거랑 비교했을 때에 일주일에서 20초로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하신 게 사실 맞을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거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구려게 해놓고 이거 20초로 이거 비교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CNC라고 하는 것이 뭐 별게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 누메리컬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건데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하고 싶은 동작들을 미리 이렇게 코딩을 해놓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기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차례차례 그냥 부품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순차적으로 걸릴 거를 20초 만에 딱 당겨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이런 방식들이 자동차, 항공기나 뭐 기계 부품 제작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 자체가 컴플렉스 스틸 몰드라고 돼 있죠. 이 강철을 몰딩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몰딩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도 뭐 인젝션 몰딩이라고 쳐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사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어떤 금형의 형태를 가진 어떤 금형에 이렇게 쭉쭉 집어넣고 굳히면은 원하는 모양이 틱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젝션 몰딩. 인젝션이 이제 주입을 한다는 거니까 여기 쭉 이렇게 쑥쑥쑥 쪽쪽쪽 집어넣으면은 요 모양대로 쫙 펴져갖고 요게 모양이 떨어져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이캐스팅 같은 것도 사실 비슷하죠. 이거는 이제 금속을 이렇게 녹여져가지고 요 안에 싹 채워갖고 요런 모양을 만들어낸다라던가 요런 것들이 이제 부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지 않겠습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때. 그리고 뭐 스탬핑 장비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스탬핑. 이 빡빡 누르는 거죠. 누르거나 이제 자르는 건데 압력을 엄청나게 프레스 줘가지고 이 금속 판때기를 약간 잘라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모양대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막 잘라내죠. 이렇게. 근데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장비들 자체의 설비를 가져오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초기 투자가 당연히 들겠지만 빠르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만큼 약간 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Highly Accelerated Life Cycle Test. 요거는 뭐냐? 우리가 휴머노이드를 만들었을 때 얘가 실제로 수명이 얼마나 될 거냐. 근데 수명이 얼마나 되는 거를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 로봇을 계속 동작시켜갖고 얘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이제 퀄리티 컨트롤 뭐 양산 전에 이런 걸 테스트하는 걸 보면은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고온을 막 뜨거운 환경에서 막 뜨겁게 해가지고 차지가 얼마나 빠진다든가 아니면은 그 특성이 어떻게 바뀐다라든가 전류가 어떻게 바뀐다든가 전류가 어떻게 흘러간다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좀 이렇게 빠르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 고온 하이 템퍼러처 오븐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데디케이티드 액추에이터 테스트라든가 페일리어 아날리시스 인크리먼트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체적으로 이 휴머노이드의 어떤 수명을 평가를 하기 위한 자체적인 테스트들을 구출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이분들 뭐 피겨만의 어떤 장점이라고 보기에는 원래 제조 시설에는 이런 걸 많이 하죠. 안 그러면 예를 들어 LG 냉장고 10년 보장 이렇게 나오면은 그 신제품 출시할 때까지 10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속 평가를 한다라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냥 언급했다라고 이해를 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이게 수직 계열화 한다라는 것 자체 있잖아요. 요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휴머노이드의 핵심적인 기술 있잖아요. 뭐 우리 덱스트러스 손이라든가 아니면은 배터리도 그렇고 근데 배터리는 그나마 좀 많다고 치고 액추에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 로봇 사업 자체가 기존에서 새롭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수많은 소부장 업체들이라든가 부품 업체들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급망 자체가 단단하지가 않아요 아직. 그러니까 핵심 부품 같은 것들은 자기들이 직접 만든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액추에이터도 그렇고 뭐 손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런 얘기에서의 서플라이 체인 얘기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태계를 구축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앞으로 4년 내에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바로 로봇은 10만 개까지 확장을 시키고 액추에이터는 무려 300만 개까지 확장을 시킨다. 이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들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막 얘네들이 배터리 팩 어셈블리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각가지 요소들이 있죠. 얘네들 피겨가 뭐 머리통이 만들어지고 손이 만들어지고 걔네들 붙여야 되고 프로세서가 장착돼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텐데 카페테리아도 있고 엔지니어링 오피스도 있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인 동선이라든가 각각의 시간 걸리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잘 맞춰 나간다라고 하면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이 PLM이라던가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약간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좀 스타트업이라 어쩔 수 없구나, 좀 약간 짜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게, 제조 시스템에서는 저러한 것들, 공장 단위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도입을 해서 많이들 합니다. 특히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러한 그 제품 주기 사이클을 이용해서 제품을 관리를 하고 언제까지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당연히 저러한 걸 토대로 해 베이스로 해서 공장 전체가 어떠한 흐름으로 나아가게 될지, 어떻게 생산을 하고 각각의 조립 효율이라던가 전체 세트의 효율 같은 거를 증가를 시켜요. 근데 이런 거를 뭐 굳이 뭐 막 이렇게 이거다라면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가 아무래도 제가 짜친다라고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것처럼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게 스타트업에서 이 팩토리로 확장을 해 나가는 단계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대단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거대한 팩토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입장에서 마치 기존의 수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하듯이 우리 피겨 AI라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 이렇게나 거대한 제조 기업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MES라든가 뭐 ERP라든가 이런 것들 도입해갖고 만들 겁니다 라고 한 얘기들이 되겠죠. 거기다가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시스템은 지난번에 서로 협력하는 로봇, 얘네들이 똑같은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AI 모델이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받아들인 거를 각자 서로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헬릭스라는 거를 피겨에서 내놨죠. 이렇게 로봇들끼리 협력하는 것들을 할 수 있듯이 보트에서도 이 헬릭스를 이용해서 뭔가 로봇이 로봇을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집에서 냉장고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닌 거죠. 이거는 팩토리 내에서 서로 협력하는 협동 모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겨에 보트라는 팩토리에서 최적화하기 위한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 컨베이어 시스템, 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자동차의 혁신을 일으켜왔죠. 왜냐면 자동차 옛날에 하나 만들려면은 그냥 하나 자체를 열심히 며칠 걸려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포드의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서 이게 굉장히 빠른 양산화가 되면서 대중화가 쫙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휴머노이드도 결국은 수많은 센서와 AI 모델을 탑재하고 그렇게 하면서 양산이 빨리 되면서 단가를 내려야지만 대중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력한 휴머노이드 리더 기업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기업 중 하나인 피겨에서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대기업 확장으로서 팩토리를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테슬라의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 팩토리 생산 목표 같은 것들은 사실 아직 나오진 않았죠. 근데 이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서의 그 양산 경험이 있다라는 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는 데의 노하우에 사실상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애초에 테슬라가 이 다이 캐스팅도 이 기가 캐스팅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사출해가지고 금속을 성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보신 거는 기가 베를린의 영상인데 각각의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는데 저런 부품들이 이제 하나의 설비로서 막 움직이죠. 프레스를 해서 눌러갖고 저렇게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맥북도 유니바디 시스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여러 가지 부품이 만들어져야 할 것들인데 저렇게 한 방에 할 수 있는 거대한 설비 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과정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고, 물론 이 모든 기가 캐스팅 같은 것들을 테슬라가 장비를 다 만들진 않습니다. 테슬라가 이 기가 프레스 장비를 갖고 온 곳은 이드라라는 곳이죠. 이태리 기업인데 저런 설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저런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샤오미도 이걸 만들 때 하이퍼 캐스팅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부품을 한 방에 거대한 하나의 모듈로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해서 만들었더니 금방금방 전기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 또 뭐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또 안정성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그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휴머노이드 로봇도 양산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면은 사실 저도 만약에 우리 집에 휴머노이드가 있다 하면 굉장히 느낌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피겨에서 이렇게 팩토리를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주기에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안대공학 스토어에 요즘 봄에 입기 좋은 집업 후드, 대학원생인 분들이건 아니면은 많은 분들 단체티도 필요하시다면 한번 보시고 집 좋게 만들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안대공학 해외 채널 언리얼텍도 지금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 여기서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에서도 언리얼텍.에러에서 이렇게 짧은 소식들 이렇게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짧게 받아가시는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